방금 영상 본 것처럼 이제 그동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던 그 무신들이 문신들을 다 이제 도륙을 낸 사건. 도륙을 낸다는 거는 모조리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처음에 그 무신정변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제 아까 우리 마지막에 그 문신의 관을 쓴 사람들은 쓴 자는 설이라 할지라도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랬죠. 그 사람이 누구였죠? 네, 이방 이 사람. 근데 이방 못지않게 아까 잠깐 나왔는데 쌍칼 들고 있던 사람 기억나요? 이 드라마에서? 근데 실제로 쌍칼 들었다는 기록은 허구고, 이 이방이랑 같이 이제 정변을 주도했던 사람이, 아이고, 이게 어디 가냐? 이고라는 사람이, 누구? 이고. 그리고 또 한 명, 채원. 자, 그리고 정중부란 사람은 상장군으로 제일 높은 장군이라 그랬죠. 그리고 아까 그 술잔 따라버렸던 그 노인 할아버지 있죠. 예. 자, 근데 무신정변을 정중부의 난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정중부가 얼굴 마담으로서 제일 좀 처음에 뭐랄까 좀 이렇게 이름난 무장으로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정중부의 난이라고도 부르는데 정중부는 사실 무신정변 처음 일어난 직후에는 어, 그렇게 큰 역할을 많이 못하고 주로 이 문신들을 막 무자비하게 죽인 다음에 권력을 이렇게 막 이렇게 손에 움켜줬던 사람은 이의방과 이고 이 두 사람이었어요. 제일 과격했던 사람은 이고였어요. 자, 그리고 이고가 사람들 막 죽이면 거기서 그냥 묵묵히 따라다니면서 같이 죽였던 사람이 이의방. 네. 채원도 이고랑 좀 비슷한 타입이에요. 정중부는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서 사람도 너무 많이 죽이는 건 그렇지 않아? 좀 온건한 타입이에요. 당시 이의방과 이고는 정팔품이었어요. 팔품이면은 품계가 높아요, 낮아요? 낮죠? 산원이었고 직책으로 치면은 결룡이었어요, 결룡. 결룡이 뭘까요? 용이 뭘까, 용? 그 용이에요, 용. 용이 누구예요? 왕이죠. 왕을 수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경호부대요, 경호부. 어. 슬픔인데, 그래도 좀 능력이 뛰어나는지 결룡의 우두머리였어요. 결룡 행수들. 자, 이의방 이고, 과격하게 문신들을 때려잡았다. 근데 권력이라는 건 속성이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절대 없다 그랬죠? 자, 이고라는 사람이 문신들 다 때려 죽이고 나니까 왕실도 만만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자겸이 18자 위양 기억나죠? 자, 그 10이랑 8자를 합친 다음에 자 쓰면은 뭐가 돼요? 2가 되죠, 2. 이 씨가 왕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서 이의방이 채원과 더불어서 이고를 죽여버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채원도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의방이 죽여버립니다. 자, 한동안 이의방이 권력을 장악한 가운데 무신정변 당시에 먹고 노는 거 좋아했던 그 왕 누구였어요? 의 의종이었죠. 의종을 폐위시켜요. 폐위시킨 다음에 저 멀리 저 경상남도의 거제도라고 들어봤어요? 거제도로 유배를 보내요. 자, 그리고서 새 왕을 옹립하는데 그 새 왕이 명종이라는 임금이에요. 자, 여기서 의종 얘기를 조금 할게요. 다시. 자, 보세요. 자, 우리 이자겸에 난 서경천도 운동을 겪었던 임금 누구였죠? 고려 인종이었죠. 고려 인종은 첫 번째 왕비, 두 번째 왕비가 이자겸의 딸들이었어요. 근데 이자겸이 반란 일으켰다가 실패했으니까 두 딸들을 왕비로 내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두 딸들 다 어떻게 했을까요, 왕비들? 다 내쫓아버려요. 자, 그리고서 세 번째 새로 왕비로 맞아들인 여자가 임시였는데, 공의 왕후 임시였어요. 이 공의 왕후 임시랑 인종 사이에서 자식을 5남 4녀를 낳아요. 9명을 낳은 거예요, 9명. 아들만 5명을 써볼게요. 네. 큰아들이 태자, 의종이 돼요. 둘째 아들은 대령후 왕경. 셋째 아들이 익양공 왕호. 네. 자, 넷째가 원경국사 충희. 자, 고려시대 때는 고려 불교의 나라죠. 그래서 왕자 중에서 한 명이나 두 명을 그 머리를 깎게 한 다음에 스님으로 본인이 원하면 만들기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인종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그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 불교 그 스님이 되면은 법명이라고 해서 그 불교에서 쓰는 이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충희였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은 평량공 왕민이었어요. 자, 그런데 봐봐요. 인종이랑 공예왕후가 이제 큰아들 태자한테 왕자리를 이제 넘겨줘야겠거니 처음에 했는데 우리 의종 방금 봤죠? 정치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 놀고 먹는 것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보기에도 여러 자식들 중에서 왜 싹이 좀 보이는 자식들이 있죠? 근데 이 의종은 어땠다? 싹이 노랬어요. 싹수가 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공예왕후 임씨가 그래도 자기가 낳은 큰아들인데 얘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 인종한테 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큰아들은 안 되고 둘째 왕경, 대령수 왕경이 뛰어나니까 둘째한테 태자자를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친엄마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아들이 좀 네, 싹수가 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 정순명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 정순명이라는 신하가 인종한테 끝까지 가가지고 그래도 큰아들을 쫓아내고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법은 없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정순명이 강국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교육을 잘 받고 커가면서 달라질 수 있다 이래가지고 큰아들이 왕자를 이어받는다. 그 사람이 고려 24대 임금 누구다? 의종이에요, 의종. 그런데 자, 신하보다 엄마의 시선이 훨씬 더 정확했죠. 자, 왕이 된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걱정한 것처럼 정치를 제대로 안 해요. 술 먹고 놀기만 해요. 네. 그리고 또 질투심은 많아요. 자기 동생 왕경이 자기를 제치고 왕이 될 뻔했었죠, 한때. 그죠? 그러니까 이 왕경을 이제 별로 시덥지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저 먼 섬으로 유배를 보내. 그렇게 해서 둘째 동생을 제거해 버리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종은 아무튼 이렇게 좀 능력도 좀 모자란데 또 질투나 이런 것들은 또 많은 좀 모질이 왕이었어요. 어, 그런데다가 또 이런 사람들한테 바른 말하고 정치하셔야 됩니다 하면은 왕이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안 듣죠. 그러니까 주변 신하들이 막 충성스럽게 얘기하는데도 자, 이 의종은 그런 얘기를 잘 안 듣고 자기 측근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한테 달콤한 얘기하는 사람들만 끼고 놀았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환관이었던 정함이란 사람이었어요. 환관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거세된 사람이죠. 네. 자, 환관은 높은 벼슬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자기 옆에서 자기한테 이렇게 처음 잘하는 정함한테 7급 공무원 자리를 줘요. 당시 신하들이 이거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다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이 정함이라는 사람한테 7급 공무원 자리를 준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또 고집은 또 세요. 그리고 미신 이런 걸 또 많이 믿어가지고 술사. 술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무당. 무당의 점쟁이에요. 이 점쟁이 얘기 듣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술사 영의라는 사람. 자, 영의. 네. 이런 사람들 말만 듣고 정치를 엉망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의종한테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자,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진 거죠. 방금 우리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1170년 보현원이라는 곳에 임금이 놀러 갔다가, 그, 한례라는 그 문관이 이송이란 대장군을 욕보 있는 것을 발화점으로 해가지고, 문신들을 싹 도륙을 내버렸죠. 이게 무슨 정변이에요? 무신정변. 자, 무신정변을 주도했던 인물도 이의방 여러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자, 아까 얼굴마담이었다는 그 정상품의 상장군, 또 누구 얘기 있었죠? 네, 정중부란 사람 얘기도 좀 해볼게요. 정중부. 자, 봐봐. 이 정중부는 황해도 해주 출신이에요. 너희 황해도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황해도가 어디 있을까요?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 북한에 우리 저 경기도가 있으면은 경기도 바로 위에가 황해도란 말이에요. 그 황해도에서 황주, 해주가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황해도인 거예요. 근데 해주 출신의 그 정중부인데, 이 정중부는, 고려사 기록에 보면은 일단 비주얼 얘기부터 나와요. 얼굴이 어땠을까요? 얼굴이 잘생겼어요. 네. 이 사람은 정중, 정중부의 키가 7척이었다 그래요. 자, 보세요. 1척이 몇 센치일까요? 1척. 중국책 기록에 의하면 1척이 30.3cm예요. 자, 그럼 30.3cm 곱하기 7하면 몇이에요? 2m 10이죠? 이거는 믿기가 좀 어렵죠? 근데 조선이나 고려나 한국에서 쓰는 척을 보면은 최하 24.5까지 써요. 그럼 24.5를 한 척이라고 했을 때 계산해 보면은 몇이 나올까요? 7척하면 171.5예요. 그 당시 키로는 171이면 남자 키로는 어떤 키였을까요? 상당히 큰 키예요. 요 당시 때 그 무덤이나 이런 것들 발굴하다가 가끔 뼈가 나와가지고 왕릉이나 이런 거 보면은 왕들 키가 165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71이면 이 당시 때는 꽤 큰 키란 말이에요. 살결이 하였다. 네. 그리고 수염이 예뻤다. 네. 그래서 수염이 예뻐가지고 인종이라는 왕 있죠. 그 묘청의 남, 이자겸의 남과 묘청의 성형천도 운동 겪었던 인종이 정중부 수염을 보고 오 수염이 예쁘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수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하얀 비주얼, 네, 덩치도 좀 크죠? 외모에 상당히 자신감이 많았는데 자, 뭐 인종 때나 의종 때나 무신들이 이때 하는 일은 주로 뭐였다고 전쟁이 없을 때는? 그 보디가드 한다 그랬죠, 경호. 네. 자, 당시 김부식. 자, 인종 때 삼국사기 썼던 최고의 신하, 묘청의 난을 진압하게 됐던 최고의 신하 김부식이었죠. 자, 그 김부식의 큰아들이 김돈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김부식의 큰아들이 누구라고요? 빨리 갔다 와. 자, 김돈중이었어요. 이 김돈중에 대한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어요. 잘 봐봐. 자, 김돈중이 과거 시험을 치렀어요. 채점을 했어요. 몇 등이 됐을까요? 3등.
2등. 몇 등? 2등. 10등? 2등을 했어요. 김돈중이 몇 등 했다고요? 2등 했다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성적을 인종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종이 김부식 큰아들이 2등 했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오빠한테 온다고. 야, 1등으로 올려줘. 김부식 아들이잖아. 자, 이렇게 해서 차석 2등이었다가 몇 등이 됐을까? 장원이 됐어. 1등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만난 전형적인 금수저가 누구였다? 김돈중이었다. 누구의 아들? 1등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김돈중이 아버지 백으로 장원급제를 했어요. 근데 2등도 잘한 거긴 한데, 나중에, 네, 그래도 1등이 됐어요. 자,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잘 나가니까, 아버지 잘 나가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거예요. 막 까불고 이제 온갖 그 나쁜 짓들을 많이 했는데, 좋은 일도 했지만, 자, 대표적인 게 사람들 술 마시면 정신이 잘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술을 먹다가 술이 진짜 만취했어요. 자, 술이 만취했는데, 그 밤까지 술을 마셨는지, 아무튼 그 술자리에 이제 이렇게 이런 촛불이 있었어요. 근데 이 김돈중이 촛불을 들어다가 옆에 경호하고 있던 정중부한테 갔어요. 야, 너 수염이 이렇게 예쁘다며? 그 여기? 뒤진 거예요. 자, 정중부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왕이 칭찬했던 예쁜 수염인데, 관리를 잘하던 수염인데, 이게, 너 이거 머리카락이나 수염 같은 거 태워본 적 있어요? 무슨 냄새 나는지 알아요? 고기 굽는 냄새 나요. 자, 그 자리에서 정중부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김돈중을 그러다가 던졌어요. 자, 그래서 술상에 엎어지고 막 나동그라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날 난리가 났죠. 김돈중이 누구 아들이에요? 김부식 아들이죠. 그 김부식이 누구예요? 묘청의 난도 진압했고 삼국사기 썼고 당시에 인종이 정말 제일 예뻐하는 신하인데 그 김부식 아들을 건드린 거예요. 김부식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인종한테 찾아갔어. 정중부 당장 죽여버려. 근데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지만 인종도 만만한 왕이 아니죠. 어린 나이에 자기 외할아버지라고 했으니 이자겸을 쳐서 갇혔다가 또 이자겸을 몰아내기도 했고 묘청의 난도 겪어봤고 여러 가지 많이 산전수전 다 겪은 왕이죠. 김부식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김부식한테 뭐라 그랬을까 인종이? 맞아요. 컴다운. 진정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정중부가 잘못했네. 자, 내가 혼내줄게. 그리고 김부식을 돌려보냈어. 그 다음에 정중부를 사람을 보내가지고 몰래 불러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 김동준이 잘못했는데 좀만 어디 가서 쉬고 있어라. 도망차 이랬단 말이에요. 도망가라고. 도망가라는 게 뭐 어디로 도망가라고 했는지 구체적이나 위치나 이런 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좀 모면하라 이거예요. 이 순간을. 그래서 정중부가 그 얘기를 듣고 네, 도망가요. 자, 근데 정중부는 이때 이러고 나서 김부식 죽은 다음에 얼마 있다가 다시 복귀를 하는데 이때부터 김돈중한테 원한이 사무쳤다 그래요. 자, 그래서 안 그래도 김돈중이랑 정중부는 사이가 좋았다 좋지 않았다? 매우 매우 안 좋았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무신정변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 잠깐 드라마 보여줬죠? 아까 그 정변 일어나기 직전에 드라마에 나오진 않았지만 술에 취한 척 하다가 말에서 떨어진 채 하고서는 그 보현원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하나 있다 그랬죠? 기억나요? 그래서 아까 하인이랑 같이 말 타고 어디 눈밭 달리는 모습 나왔었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 김돈중이에요. 2등에서 그런지 머리도 좋았단 말이에요. 무신정변 일어나기 직전에 뭔가 일어날 조짐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자, 무신정변 일어나서 다 때려 죽인 다음에 김돈중을 찾았어요, 정중부가. 근데 김돈중이 없는 거예요. 도망갔네?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말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돈중을 잡으려고 하는데 머리를 굴려보니까 자, 최악의 시나리오, 무신들 입장에서.
김돈중이 만약에 그 길로 말을 달려가지고 수도 개경에 간 다음에, 자, 왕은 지금 무신들한테 잡혀 있는 상태죠, 의종은. 그럼 왕 다음에 이인자가 누구예요? 퇴장. 태자죠, 태자. 자, 김돈중이 태자를 찾아가가지고 태자한테 얘기를 하면 왕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태자가 개경에 있는 군대를 이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태자가 궁궐문 닫은 다음에 자, 무신들 정벌하라 이러면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김돈중이 개경으로 도망갔을까봐 이 무신들이 걱정을 해요. 자, 근데 다행히 김돈중이 그렇게 용기 있는 인물이 아니었어. 말 타고 개경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을까요? 이 집. 산. 근처의 산으로 숨어요. 그 하인이랑 같이. 자, 그래서 그 무신들은 보현원, 춘천에 있는 보현원에 있다가 개경으로 돌아와서 김돈중부터 찾았는데 다행히 김돈중 집에 아무도 안 왔어요. 김돈중도 안 왔고. 오, 다행이다. 자, 그리고서는 김돈중을 현상수배를 붙여요. 자, 그래서 김돈중은 산에 숨었다가 그 같이 갔던 그 하인한테 이제 시켜가지고 개경 상황이 어떤지 좀 보고 와. 자, 하인이 개경에 갔는데 김돈중을 뭐 하고 있어요? 현상수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연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신고를 해가. 큰 돈을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하인이 그렇죠. 김돈중은 혼자 찾아간 게 아니라 정중부 군대랑 같이 와요. 그래서 김돈중은 그 길로 잡혀서 목숨을 잃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김돈중이라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막장 왕이었던 의종이라는 왕은 폐위되고, 의종의 동생이었던, 아까 대령후 왕경은 의종이 유배를 보냈다가, 뭐 어떻게 됐는지 더 이상 기록에 나오지 않고, 셋째였던, 의종의 셋째 동생이었던 누구 이경공? 왕후가 폐위된 의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고려의 누구다? 명종이. 형 대신에 왕이 된 거예요. 자, 명종한테는 훗날 강종으로 즉위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예. 이 강종은 명종의 아들인데, 태자 생활만 24년을 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폐위돼서 17년 동안 아버지랑 같이 저 강화도 섬에 유배가 됐어요. 그랬다가 어쩌저쩌해서 다시 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2년 만에 죽어요. 네. 자, 이 강종은 60살에 또 임금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강종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아무튼 이 명종이 임금이 됐는데, 이 명종은 형보다 더 모질이에요. 뭐를 좋아하냐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뭐 그림 좋아하는 게 뭐 나쁜 일은 아닌데,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아무튼 모질이에요. 근데 훗날 강종이 되는 그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 큰아들인데, 이 큰아들이 이제 명종이 왕이 됐으니까 태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의방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앞에 이자겸이라든지 앞시대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권력을 더 키우려고 보통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을 죽여요. 자기 딸을 왕자한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방이 그걸 따라해서 자기 딸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외동딸을 이 훗날 강종이 되는 태자한테 시집을 보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왕실에다가 권력자가 막 시집 보내는 거 사람들이 이런 거 좋게 볼까요? 안 좋게 볼까요? 안 좋게 보죠?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방은 이렇게 저렇게 자기 권력 욕심 같은 것들을 채우고 막 백성들한테 세금 무리하게 거두고 하다가 정중부의 아들 정균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자, 이의방이 잠깐 방심했을 때 정중부의 아들 정균이 이의방을 쳐서 죽여버린다. 자, 그렇게 해서 70이 넘은 늙은 정중부가 이제 그 최고 권력자가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중방이라고 나와 있죠. 보여요? 자, 초기에는 이 무신 권력자들이 어떻게 권력을 휘둘렀냐면, 선생님 보세요.
고려는, 자, 우리 저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궁궐. 궁궐. 궁궐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수도죠, 수도. 선생님 얘기했지? 수도를 역사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경. 그래, 경. 한자를 한 글자로 경이라고 부르고, 두 글자로는. 실제로 여기 얘가 가운데 있지 않지만 중앙이라고 한다 그랬죠, 중앙? 네. 그리고 그 중앙 외의 지역을 지방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쵸, 기억나요? 고려의 중앙군, 고려의 수도, 개경을 수비하는 군대는 총 8부대가 있었어요. 2군 6위예요. 2군 6위가 총 합치면 이게 4만 5천 명이에요. 그냥 뭐 다 쓸 건 없고 2군만 써볼게요. 2군은 응양군이 있고요. 용호군이 있어요. 자, 응양군은 1000명이에요. 용호군은 2000명이에요. 자, 이 응양군과 용호군 3000명은 고려의 군인들 중에서 정예 중에 정예, 최고 엘리트 군인들. 자, 우리 아까 그 군대 계급 중에서 제일 높은 장군을 무슨 장군이라고 한다 그랬죠? 상장군이라고 그랬죠? 응양군 상장군, 용호군 상장군 이렇게 있어요. 정중부가 뭐였다? 응양군 상장군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 6위도 6부대가 있는데 각 부대마다 뭐 천우위, 신우위, 간문이 해서 여러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마다 다 상장군이 있어요. 그리고 상장군 아래는 뭐가 있다? 대장군이 있어요. 자, 그런 그 여러 장군들이 한 곳에 모여요. 무신정변 이후에.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나라 중대사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지들끼리 회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한다. 그런 무신들의 회의 기구를 중방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방. 자, 초반에 이 무신 권력자들이 모이는 회의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70이 넘어서 응양군 상장군이 정중부가 최고 권력자가 된다. 자기 아들 덕에. 자, 근데 이 정중부는 그러니까 늙은 여우였어요. 뭐 얼굴이 잘생겨봤자 70이 넘으면은 그게 뭐 그게 빛을 발하지도 못했고 아무튼 그 늙은 여우였어요. 오로지 관심은 자기 권력 오래 유지하는 거랑 그리고 재산 늘리는 거, 땅이나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정중부가 그렇게 이제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데 자, 예나 지금이나 그 회사 가면 정년이라는 게 있죠. 나이 일정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퇴직해야 되죠. 요즘 공무원 정년은 보통 몇 년이에요? 몇 살이에요? 62세예요. 62세. 만 62세가 되면은 그만둬야 돼요. 자, 그러면은 뭐 고위직들은 65세인데 요 당시 때는 그 정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70세면은 은퇴해야 되는 그 나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70이 넘어도 임금이 이런 선물을 이 신하한테 주면은 이 신하는 70세 넘어도 계속 관직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술자. 다른 거야. 술자는 아니고 땡. 군. 괴장이라는 거, 괴장. 괴장은 뭐냐면 그 괴는 의자고 장은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석이라고도 부르는데 지팡이랑 의자 이거 중국 옛날 이야기에서 따온 건데 그 나이 먹은 뛰어난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한테 괴장, 그러니까 지팡이랑 의자를 하사하면 그걸 받은 이제 신하는 70이 아니라 80이 돼서도 궁궐에 출퇴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중부는 그렇게 능력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욕심만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부하들을 잘 이렇게 선동질을 해가지고 부하가 그 명종이란 임금한테 가가지고 정중부한테 괴장을 하사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괴장까지 받아냈어. 그래서 70이 넘어서도 늙음하게 끝까지 권력을 쥐고 있어. 자, 그 다음 경대승 얘기. 오늘 경대승 얘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봐봐. 선생님 봐봐. 경대승은 본관이 청주예요, 청주. 네, 여기 오늘 청주 갔다 온 사람 있다 그랬나? 네.
청주 경씨의 시조예요. 경씨가 드문 성씨예요. 네. 근데 경대승의 아버지는 경진이라는 사람이에요. 경진은 문화시랑 평장사. 자, 고려의 그 관직 체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대통령 아래 누가 있어요? 국무총리가 있죠? 조선시대 왕 아래 누가 있어요? 영의정이 있죠, 영의정. 최고 관직으로. 고려시대 때 임금 아래 누가 있을까요? 최고 관직. 문화시중이 있어요. 빨리 갔다 와. 자, 고려시대 관직 1등이 뭐라고요? 따라 읽어봐. 뭐라고요? 문화시중이. 2등이 뭘까요? 2등. 2등이 평장사예요.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고려시대 1등 관직이 뭐라고요? 문화시중. 2등 관직이 평장사. 3등 관직이 참지정사예요. 4등 관직이 정당문학. 아이고. 5등이 지문화성사. 경대승의 아버지 경진이란 사람은 이 평장사였어요. 이품이었어요. 높은 사람이죠. 네. 이 경진도 무신이었어요. 근데 이 경진은 고려사 기록에 보면은 이 재물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가난한 백성들 이런 거 쥐어짜고 이래요. 높은 관직을 이용해서 쥐어짜고 해가지고 돈도 많고 땅도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였다? 경대승이었어요. 자, 우리 고려시대 때는 과거 시험 안 봐도 아버지 관직이 5품 이상이면 관직에 나갈 수가 있었죠. 그거 뭐라고 했죠? 음서라 그랬죠? 그래서 이 경대승은 15살에 아버지 백으로 자, 그 고급 공무원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 백으로 관직에 나갔는데 자, 얼마 있다가 아버지 경진이 죽어요. 경진이 죽은 다음에 이 경대승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경대승은 왜 사람을 분류하면은 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있다고 하죠. 이 경대승은 이상한 놈이에요. 자, 아버지 경진이 나쁜 놈이었죠. 남의 땅 뺏고 땅 부자였잖아요. 이 경대승이 아버지 죽자마자 뭐 했을까요? 살아요. 땅 문서, 자기 집에 있는 땅 문서를 모아다가 자,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부당하게 얻은 것이라 그래서 관청에다 이걸 다시 갖다 바쳐. 한국과 이상. 그런 사람이에요. 힘이 아주 셌다 그래. 완력이 셌다 그래. 자, 그런데 이 경대승은 그래서 아무튼 아버지 관직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관직 덕인지 모르겠는데 9품, 8품, 7품, 4품 장군까지 올라가요. 자, 그런 경대승인데 26살이 됐어요. 이 정중부 70 먹어서도 은퇴 안 하려는 그 노망을 부리는 정중부랑 그 정중부 위세를 믿고 설치는 정균이랑 그 아들을 사람들이 꼴배기 싫어했는데 경대승이 자기를 따르는 허승, 김광립 이런 무장들이랑 사경이면 몇일까요? 지금은 시간 얘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11시, 12시 이렇게 나간다면 고려시대 때는 1경, 2경, 3경 이렇게 나갔거든요. 네. 1경이 2시간이에요, 2시간. 네. 그래서 그 3경 하면 11시부터 1시까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4경 하면 몇 시예요, 그러면?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 사이. 4경이면 거의 한밤, 완전히 깜깜한 밤이죠. 다 자고 있을 시간. 그 시간에 당직 서고 있는 정균을 이 경대승의 부하였던 허승이랑 김광립이 찾아가요. 그럼 똑똑, 자, 정균이 자다 깨가지고 나왔겠죠. 뭐야? 자, 허승이 이제 정균이라는 그 정중부 아들의 목을 그걸
자, 이렇게 해서 정균을 제압을 하고 경대승이 자기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궁궐을 장악해요. 자, 그리고 나서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던 정균의 아버지 70 넘은 정중부를 잡아서 죽인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26살에 최고 권력자가 된 고려의 이상한 놈. 네, 누구다? 경대승이다. 몇 살에 최고 권력자가 됐다고요? 26살. 자, 26살이면 너희 아직 26살 안 됐죠? 네. 선생님은 26살 겪어봤잖아요? 이제 나이를 너희들이 먹어보면 알 텐데 정말 어린 나이예요. 이제 성인이 됐다고는 하지만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경험치도 부족하고 혈기만 왕성한 나이가 26살인데 아무튼 그 나이에 최고 권력자가 됐어요. 근데 경대승이 이제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이상한 놈이라 그랬죠. 뭘 하려고 그랬을까요? 해요. 개혁. 그러니까. 이의방, 정중부, 무신들이 무슨 법도 없이 무자비하게 문신들을 다 죽였죠. 그리고 막 왕도 끌어내리고 새 왕 세우고 했잖아요. 이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진짜 이상한. 자, 그래서 다시 문신들이 그 정치를 하고 그를 모르는 무신들은 정치에서 발을 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 진짜 이상한. 자,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제 동분서주하면서 그걸 다시 이렇게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어리고 경험 없는 장군이 막 이렇게 하려니까 그 나이 많고 이렇게 좀 뭐랄까 경험치 많은 뭐 무신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왜 쟤 혼자 설치냐 이거예요. 또 저 경대생 죽여버리면 그 앞 사람들이 다 어떻게 죽었어요? 부하들 손이나 몰래 기습을 당하거나 암살당해서 죽었죠. 자, 그래서 아무튼 경대승을 이렇게 저렇게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경대승은 죽을까봐 자기 신변을 경호하는 보디가드들을 이제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경대승의 보디가드들을 일컬어서 도방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 도방. 이 도방에 속한 군인들을 500명은 경대승의 보디가드. 진짜 마지막 딱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네. 자, 그렇게 싫어? 한숨을 쉬네. 자, 보세요. 그 이의방이 처음에 권력을 잡았다 그랬죠. 그 이의방의 오른팔 같은 인물로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의민은 수도 어디죠? 신라 수도. 경주죠, 경주. 네. 경주 출신이에요. 경주의 노비 출신이에요. 아빠는 소금 장수, 엄마는 절의 노비였어요. 옥령사라는 절의 노비였다. 자, 아빠랑 엄마 중에 한 명만 신분이 천민이면 자식도 바로 뭐가 될까요? 자식도 천민이 된단 말이에요. 이의민은 노비였어요, 노비. 자, 근데 이의민에 대한 기록을 보면 키가 8척이었다 그래요. 240. 그러면 171.5에다가 24.5 더하면 몇일까요? 196이에요. 힘이 엄청 셌다 그래요. 근데 힘이 세고 덩치가 크니까 이거를 좋은 일에다 안 쓰고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깡패 노릇을 했어요. 그 경주에서 자기 또 형들 둘, 예, 큰형, 둘째 형, 그리고 자기랑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돈 뺏고 때리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관리들한테 잡혀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자, 옛날 옛적에는 감옥에 가면 일단 뭐부터 할까요? 순두부를 먹을까? 감옥에 끌려가면 죄수들이 어떻게 될까요? 매부터 맞는 거예요. 우리 자,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의민이랑 같이 깡패짓 했던 큰형이랑 둘째 형이 매를 맞아 죽어요. 죽을 때까지. 네. 자, 그런데 막내였던 이의민은 매를 그렇게 맞았는데도 다음날 멀쩡히 일어나요. 맷집이 어땠다?
맷집이 엄청 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의민을 때렸던 관리가 야, 이 새끼는 이거 보통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의민을 그 수도 있죠. 개경으로 올려서 그 중앙군에 합류를 시켜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이의민이 누구 부하로 들어갔다? 처음 최고 권력자였던 이의방의 밑에 들어가요. 자, 아까 무신집권자들이 집권한 다음에 의종이란 왕을 거제도로 유배보냈다 그랬죠. 그리고 이의방의 세 번째 동생이었던 이경궁 왕후를 명종으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근데 무신들한테 목숨을 잃었던 문신들 중에서 김보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김보당. 이 김보당이 거제도로 유배 갔던 의종을 다시 복위시키려는 의종 복위 운동을 일으켜요. 이게 김보당의 난이에요. 자, 선생님 잘 집중해. 김보당이 아까 의종이 아까 어디로 유배 갔다 그랬죠? 거제도로 유배 갔다 그랬죠? 근데 그 섬 깊숙한 곳에다 의종을 냅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김보당이 의종을 어디로 데려오게끔 했을까요? 그 거제도랑 비교적 가까운 큰 도시, 신라수도, 경주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의종이 거제도에서 어디로 나왔다? 경주로 나와요. 자, 근데 이의방이나 정중부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종이 살아있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경주 출신이었던 그 힘세고 맷집 좋은 깡패 누굴 보냈어요? 이의민을 보냈어요. 자, 이의민이 경주로 내려갔어요. 무슨 임무를 띠고? 의종을 예. 담구라는, 그죠? 죽이라는 임무를 띠고 경주로 갔단 말이에요. 자, 고넌사라는 그 절 북쪽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 근처에서 의종이랑 술 한 잔을 먹었어요, 이의민. 자,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의민 힘세다 그랬죠? 의종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을까요? 목으로 춤가서 할 거. 때렸어. 자, 뒤에서 어. 잡죠. 자, 잡은 다음에 이걸 놨을까요? 안 놨을까요? 야. 놨나요? 그리고 쪼여요. 오. 의종이 어땠을까요? 부스러워요. 공고스럽 괴롭겠죠? 힘센 사람들이 뒤에 잡았다 생각해봐요. 그 다음 또 어떻게 했을까요? 조여요. 조여요. 의종이 발버둥 쳤어요. 조여요. 그러면 자, 계속 조여요. 그러다 보니까 뚜둑뚜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뻥뻥. 갈비뼈가 부러지기 시작하고 등뼈를 척추라고 하죠? 응? 척추가 와, 그죠? 뚜둑뚜둑뚜둑뚜둑 부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자, 그리고 척추에서 부러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이의민이 씨 무섭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의종의 척추를 부러뜨려서 죽인 다음에 그 고논사 연못에다가 이 의종이 죽었잖아요. 그 시체를 버리는데 그냥 버리면 시체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왜 발목에 물을 큰 가마솥이 있었는데 그 절에 그 가마솥 뚜껑을 연 다음에 그 가마솥 그거 이제 그 가마솥이 쇠로 만들었잖아요. 그 가마솥이랑 그 의종의 시체를 이렇게 밧줄로 엮었어요. 그 다음 이걸 연못에다가 힘이 세니까 던졌어요. 가만 쏙 자, 그러니까 가마솥에 묶인 의종이 가라앉았는데, 그리고 이제 이의민은 수도로 올라갔죠. 근데 이거를 누가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고넌사의 근처에 있던 어떤 스님인데, 이걸 보고 있다가, 자, 이의민이 간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연못을 입을 다문다. 자, 옷을 벗은 다음에 물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수영을 했어요. 오. 수영을 해가지고 건졌어요. 자, 건져서 나왔는데, 뭘 건졌을까요? 가마솥을 건져서 나왔어요. 자, 그리고는 가마솥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의종의 시체는 가마솥이 이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연못에 둥둥 떠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한때는 임금이었는데 불쌍하다 그래서 경주 주민들이 의종 시체를 그 물가에다가 묻어줬. 등이 자, 가서 요거 만화 사파는
그렇게 해서 의종의 시체가 며칠째 떠 있었다. 두 개를 묶었다 그래. 이렇게 햄버거처럼. 이렇게. 근데 하나거든, 거. 네, 그치. 이거 하나인지 두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스님이, 네. 자, 새로운 말이 그래서 오늘,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